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고 또 어제 올린 SNS가 정치권에 상당히 큰 파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사실인가요?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해야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도가 CBS에서 있었는데 네. 노컷뉴스도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 이상 이런 걸 지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언론에 이게 무슨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은 네. 공관위 출범을 늦춰가지고 공천은 탈락 자체를 네. 그 재의결 뒤로 늦추자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되면은 15일 내로 거부권을 그렇죠.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정해가지고 재의결하는 건데 네. 여기 맹점이 뭐냐면요. 통과가 28일이라고 만약 가정하면요. 네.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국회로 들어오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다시 상정해서 다시 표결할지는 국회의장 마음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과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넘어온다면 한 3주 끌어버리면 그때까지 공관위원장 임명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상정해서 빨리 표결하자고 해버려라. 국민의힘이? 예. 예. 그래야 거부권을 쓰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거부권 국면이 빨리 끝난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예를 들어 1월 한 2, 3일쯤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요. 네. 10일, 12일쯤 행사하게 되면은 갖고 와서 국회에서 한 2주 끌어버리면은 재표결을. 네. 그럼 그때까지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거죠, 국민의힘은. 공천 탈락자를 발표 못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거부권 행사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지만 할 그러니까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네. 대통령 스스로도 좀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있으니까 네. 진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 뭐 내부 단속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뭐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뭐 뒤로 뭐 미루도록 이렇게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신당을 좀 겨냥해서 이거를 늦출 생각 계산 이런 걸 하는 건 아닐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거 늦춰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막 살아나고 아니면은 뭐 신당이 뭐 잘 될 게 망하고 망할 게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잔기술 부릴 시간에 네. 나라 살릴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뭐 늘 말씀하시던 네. 내용이에요. 뭐 이대로 가면 100석 이하다. 85석? 86석? 83에서 87 사이. 83에서 87석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또 55에서 60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뭐든지 이준석보다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55는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됩니다.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까? 계산해보면 그렇습니까? 아니 그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당이 망가져도 병립형이면 비례가 한 17개는 나올 텐데 네. 그럼 지역구가 38개 정도라는 건데 대구 경북이 25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기저에는 그냥 이준석 아니죠. 겨냥용이다? 네. 아니죠. 신당의 성공을 전제로 한 거죠. 이미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당이 성공할 거라는 걸? TK가 25개니까요. 신당이 25개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 버리면 안철수 의원의 예언이 현실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TK와 PK에서 신당이 상당히 약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하고 있다. 이게 계산이 되는 분이면 이런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분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징계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네. 완전히 당이 망할 거라고 저주하고 다니는 건데. 네. 네. 이준석- 그리고 영남도 다 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가끔 맞는 말로 하네. 그렇군요. 근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놓고 예. 보면 안철수 대표를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본인도 분당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저한테 최고죠. 이거 55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도 분당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 예고편도 아닙니다. 예고편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의 판세 보고서가 이제 6개다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정확한 시점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의도 재건축조합 방송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미 2달쯤 전에 녹화하고 한 달쯤 전에 3주 전에 방송된 것이 땅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6석 정도가 지금 이제 우세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맞춘 거냐 하는데 저희도 자료를 듣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이제야 세상이 이제 까발린 건데 네. 더 큰 문제는 그 비슷한 자료로 PK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봐도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PK 자료는 어떻습니까? 숫자를 얘기하면 기사가 날 테니까 말할 수 없고요. 기사가 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인용 보도 좀 하게.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수도권 수준입니다. 수도권 수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네. 이번 주 조사를 보면 나온 조사를 보면요. 네. 수도권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PK에.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네. 그 말인즉슨 의석수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정권심판원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역구가 49개인데 6개 정도 되는 분위기라 그러면은 서울의 경우. 부산은 18개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분위기가 2.5분의 1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수치는 나중에 누가 알아서 보도하겠지만은 굉장히 위기의식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정했을 때 대통령의 이 야간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엑스포 유치 실패한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사과를 하죠. 1. 그다음에 2. 갑자기 다 끌고 와서 먹방하죠. 네. 2. 이거는 뭐냐면 지금 허세 부리는 거에 비해 가지고 실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여기까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보고를 받으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해가지고 그 떡볶이 먹고 한 겁니다. 이게. 네? 변해가지고 네. 내 딴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획의 전부라고 하면 너무 참담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들들볶 가서 뭐 산업은행 이전하라 그러고 이러겠지만은 네. 원래 공약이라는 건 첫 번째 썼을 때랑 두 번째 썼을 때 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안 하면 욕먹는 분위기로 가는 거지 부산에서는. 네. 하겠습니다가 표가 더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뭐 마찬가지 산업은행 구성원들은 여기에도 반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쉽지도 않은 과제고요. 네. 저는 실제로 산업은행이 온다고 했을 때 부산에 그렇게 많은 표가 새로 또 생길 것 같지도 않다. 근데 저희가 뭐 취재를 해봐도 부산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먹방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는 거고,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7.2%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게 계속 옛날 대구에서도 이제 서문시장 그만 가라 소리 나오니까 칠성시장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깡통시장이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장 먹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대통령이 좀 자신감이 있으면요 네. 부산 가서도요 일반적인 건 시장 전통시장 찾아가는 대신에 저는요 막 센텀시티 같은 데 갈 것 같아요. 센텀시티 같은데. 예. 네. 센텀시티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젊은 유권자도 만나고 네. 계속 이제 시장밖에 못 다니는 운명이 된 거거든요. 이건 좀 탈피해야죠. 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좀 자신감이 있으면요 저는 에버랜드 같은 데 가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도와 2030 세대가 여당 지지하고 야당 지지를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이나 중도층은 다 떠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 철회한 수준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되돌리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떡볶이 먹방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획이야.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준석을 탈당시키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왜 아직까지 그 중요한 스킬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스스로 자진 탈당할 거라고 27일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알아서 나갈 거다. 이준석을 쫓아내면 갑자기 애국 보수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4~5% 지지율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다급한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다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당 대변인이 계속 나와 떠들고 있으니까 공식 입장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PK는 그러고 TK는 어때요? TK는 저는 안 가본 지 한 3주 돼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뭐 PK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수는 TK입니다. 예. 다음은 TK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PK, TK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론 지지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텃밭에서도 이게 흔들린다. 근데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보셨죠? 예.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예. 이 나라의 보수는 이제 이런 게 제목으로 나온 건데 이 칼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제가 1년 넘게 해오던 얘기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그냥
재밌어요. 물론 동아일보는 논설실에서 이제 김순덕 대기자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용 시장도 그렇고 되게 세게 얘기해온 지 오래됐지만은 네. 저는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의 그 보수 단톡방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단체 채팅방에 저를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초대해놨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여요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면요, 딱 어떤 누가 봇을 돌리나 봐요. 뭘 하나 올리면 딱딱딱딱딱 0.1초 간격으로 한 5개 올라오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건 다 보시죠. 그런 걸 좀 여론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정치하는 거. 봇이 아니면은 어떻게 제 핸드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딱딱딱딱딱 이렇게 요 속도거든요. 똑같은 딱딱딱딱딱 이렇게 내용들이. 해서 이준석 어쩌고 이준석 어쩌고 이준석 어쩌고 네. 5개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럼 봇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방식의 정치가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시대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